사람의 유전. 자, 아까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입니다. 가계도 조사. 가계도라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그리고 뭐 조부모, 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이 가계도 조사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배우는 건가요? 자, 남자는 네모예요. 왜요? 왜 닮은데요? 몰라. 이것도 뭐 저기 했겠지. 뭐 여성가족부가 했을 수도 있고 몰라. 못났나 보지 사람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요. 자, 결혼을 한 부부는 이렇게 짝대기로 연결하고요. 자식은 요 짝대기 사이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딸, 아들. 그래서 보통은 왼쪽에 있는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난 왼쪽이네. 그 다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짝대기 하나가 나와서 양쪽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얘는 똑같겠지 무조건. 일란성은 처음부터 나눠집니다. 이건 일란성. 알겠어요? 일란성은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정란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은 유전적 형질을 갖고 있잖아. 걔들이 각각의 생명체가 되는 게 일란성이야. 일란성은 난자가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서로 다르게 생긴 것들. 그러니까 일란성 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면 보통 이 여성의 난소가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난소가 배란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왼쪽에 난소가 배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28일을 주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배란을 하는데 가끔 이럴 때 있지. 탁 얘를 배란을 딱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얘가 할 차례인데 지 차례를 까먹고 같이 나오는 거. 탕수육 이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같이 나오는 이런 거지.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던가 이런 거지. 그런 거 여기서 난자가 양쪽에 두 개가 같이 나와 버리면 그게 일란성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축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 가족마다 다 생각했어. 그럼 일란성이면은 성별이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왜냐면 결합하는 정자가 둘 다 Y 염색체나 둘 다 X 염색체가 양쪽으로 똑같이 갈 수도 있잖아. 일란성은 무조건 같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일란성이야. 성별은 무조건 같이. 성별뿐만 아니고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어. 일란성은. 그럼 일란성인데 성별이 다르다? 그러면 일란성이에요. 뭔 말이야? 일란성. 쌍둥이인데 성별이 다르면 일란성. 그렇지, 일란성인 거지. 생김새가 달라도 일란성이야. 일란성이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쌍둥이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쌍둥이들이 좀 많거든. 왜요? 왜 그럴까? 그렇지, 인공수정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 임신이 어려운 그런 부부들이 인공수정이라는 걸 하는데 인공수정이 굉장히 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성에게 호르몬을 투여를 해가지고 난자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고 남자의 그 남편의 정액을 채취해서 정자들이랑 그 난자들이랑 수정을 시켜. 외부에서. 그래서 보통 시험관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공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된 수정란들을 자궁에다가 집어 넣는 거야. 근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여러 개를 한다 그랬잖아. 그게 여러 개가 들어가서 제대로 착상이 됐는데 두 개가 착상이 되면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는 거고. 세 개면 세 쌍둥이가 나오는 거고. 이게 혹시 모르니까 많이 넣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할 때 힘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 세대는 보통 우리가 P 이렇게 불러주고요. 자손 1대는 F1, 자손 2대는 F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페어렌이라고 하는 무슨 나라 단어인지 모르겠어. 페어런츠는 아니야 확실히. 페어렌이라고 하는 부모의 특징. 얘는 필러스라고 하는 자손이라는 특징. 1대, 2대 이렇게. 자, 이런 가계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우성, 열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 태어나면 걔는 뭐다? 열성. 열성이다. 지금 보세요. 요 부모 서로 달라. 비교 안 돼. 요 부모 서로 달라. 비교 안 돼. 여기는 같지? 네. 여기에서부터 지금 뭐야? 연두색에서 뭐가 났어? 파란색. 그렇지. 그럼 얘가 뭐다? 열성. 열성이더라. 부모는 우성의 뭐더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잡종이더라. 됐니? 두 번째는요. 상념색체에 있는지 성념색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념색체 유전, 성념색체 유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 태어날 자손의 확률도 유추할 수 있더라.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어디야? 어디까지 넘어간 거야? 예. 쏘리. 아까 지희가 B5형이었어. 그러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혈액형이 A5형이라고 가정하면 여자나? 네가 남편이 될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 지희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은 B AB가 나올 수도 있고 완전 AO, BO, OO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희가 자식을 낳을 때는 25%의 확률로 모든 혈액형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지. 남편이 AO였을 때. 반대로 남편이 OO형이면 나올 수 있는 건 B5. BO 아니면 OO 25%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50% 아니에요? 50% 그러니까 각각 50%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가계도 조사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집단 조사입니다. 집단 조사는요. 특정 지역이나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봐도 돼. 이거는 뭐냐면 어떤 민족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별 성 있잖아. 이름의 성. 네. 그치? 그것도 아빠 거 따오잖아. 네. 뭐 물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엄마 것도 쓸 수는 있지만 네. 아빠의 성을 따온단 말이야. 그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뭐야? 김씨지. 왜? 김씨가 많으니까 김씨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확률이 높으니까 김씨가 가장 많을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성도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부모 거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 갔을 때 어떤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동양 사람들이 황인인 이유는 황인들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맞습니까?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형이 가장 많아. A형이 우리나라에서 70% 정도 돼. 헐. 응. A형이 가장 O형이 많아. 제일 적어요? O형이 적지. A형이 70% 정도 됩니다. B형이 두 번째. 정확하게 모르겠어. A형이 많다는 것만 알아. 잘못되네. 내가 모든 걸 알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OA는 없어요? AO. OA. 우성을 먼저 쓰고. 우성을 보통 O형은 O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쌍둥이 연구. 요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지. 이 쌍둥이를 연구를 해서 어떤 특징, 어떤 유전 형질이 환경의 영향이냐 유전적 영향이냐가 더 큰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환경과 유전의 영향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쌍둥이 연구. 그래서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이 누가 더 큰지를 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피부색은요. 환경의 영향이 더 커. 왜? 뽀얗게 태어났어도 살이 타요. 그렇지. 밖에 나가 놀면 살 타는 거고.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하얘지겠지. 그치? 그런 하얘져요. 거. 뭐 관리를 하면 좀 하얘질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요. 머리카락이나 뭐 이렇게 뭐 뽑아가지고 보내면 다 분석해주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쉬우니까. 아니 시험을 내려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사실 제일 정확한 건 4번 아니겠냐? 그렇죠.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 유전 시험 본다 그래서 막 돈 많이 내면 100점 이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이 가계도 조사만 알면 되고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어떤 때 쓰이는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는요. 아까 멘델의 무슨
멘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원리, 분리의 원리, 독립 법칙. 분리 법칙, 독립 법칙. 요 세 가지. 우열, 분리, 독립 법칙. 그럼 왜 우열만 원리일까? 네? 왜 우열만 원리고 나머지는 법칙일까? 우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렇지. 너무 잘한 거야. 원래는 우열도 뭡니까? 법칙이었어. 처음에는. 오. 우열의 법칙이었는데 이게 유전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열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우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립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고는 하긴 좀 어렵고 그냥 우열 원리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유전형질과 유전자는요 상동 염색체의 어디에 위치한다?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생식세포의 염색체를 통해서 자, 아빠가 라지 A로 쌍꺼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식에게는 뭐만? 어쨌든 라지 A밖에 못 주지. 어떻게 되든 얘 아니면 얘니까. 엄마는 스몰 A니까 스몰 A밖에 못 주지. 그러면 쌍꺼풀 없는 거. 무쌍.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수정을 하면 라지 A 스몰 A인데 얘가 쌍꺼풀이 있네. 그러면 쌍꺼풀 있는 게 뭐다? 우성이다. 없는 게 열성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쌍이면 자녀는 무쌍이야. 열성. 알겠습니까? 됐지요?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살다가. 살다가 생길 수 있어. 눈꺼풀이 터지면 생기지 않나? 뭐 살쪄도 그럴 수도 있고 살쪄서 접힐 수도 있고 근데 살 쪘다가 살 빼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그 사람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이 있는 거지 저거는. 뭐 칼로 잘라낼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각형, 이거 아까 그렸던 거 그거요. 이렇게 그려놓고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빠가 라지 A랑 스몰 A니까 아빠한테 올 수 있는 거 라지 A 스몰 A, 엄마가 라지 A 스몰 A니까 라지 A 스몰 A 해놓고 이렇게 만나. 둘이 지금 만나. 여기서도 만나. 여기서도 만나. 여기서도 만나. 맞나? 그러면 요거는 쌍꺼풀이 있는 거, 그리고 얘들은 쌍꺼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전체 4개 중에 3개가 쌍꺼풀, 4개 중에 1개가 외꺼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더라. 껍질이 뭐에 없는 거로. 없는 거라니까 무쌍. 네. 자, 염색체 종류는요. 자, 이 염색체 종류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으로 나눠집니다. 상염색체 유전은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위치하는 걸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불러. 휴지 뒤편. 알아봐서. 아이 뭐야 씨. 내 똥꼬는 힘이 들어가는 뭐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요, 성염색체에 유전자가 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은요, 부모와 남녀 사이의 차이가 없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 둘 다 나타날 수 있어. 평등이야.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 와우. 무슨 차이? 성 차이. 빈도 차이. 빈도? 빈도. 얼마나 나타나느냐. 확률. 남자는 몇 퍼센트냐, 여자는 몇 퍼센트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가 나타나면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이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면 뭐더라? 상염색체 유전이더라. 정록 생리유. 빨강색이랑 녹색 구분 못하는 거. 헐. 자,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쌍의 수에 따라서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게 단일인자 유전이야. 반면에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걸. 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세히 하기 싫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전이 나오는데 요거 잠깐 넘어가고요. 도동. 또 필기한 거 있으세요?
예압. 자, 사람의 유전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사람의 유전을. 이렇게 많아. 써야 돼요? 어? 써야 아니 돼요? 이거 내가 보내줄게. 자, 이 사람의 유전은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이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 자, 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건 뭐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단일인자 유전이야. 한 쌍. 알죠. 한 쌍이 하나의 유전자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환경적 영향에 비해서 유전의 영향이 더 어떻더라? 크더라. 유전적 영향이 커. 무슨 말일까? 환경의 영향을 잘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럼 살면서 크게 변할 일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불러. 선천적이더라. 선천적. 눈동자 색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눈동자색은 한 단일인자는 아니야.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다인자고. 예를 들면 보조개, 보조개? 죽은 깨, 좋은 게. 혐알기. 이거 혐알. 안 되던데. 혐알기 또는 미맹. 대명이 뭐예요? 미맹이라는 게 어떤 PTC 용액이라고 하는 특정한 용액이 있거든. 그거를 혀에다가 찍으면 미맹인 사람들은 아무 맛도 못 느껴. 오. 정상인 사람은 쓴맛이 엄청 강해. 와. 떨고. 그러면 맛을 다른 못 음식 느껴요? 맛. 다른 쓴맛은 느껴. 그 용액의 쓴맛만 못 느껴. 진짜요? 자, 그런 거고. 그다음 대부분 형질이 단순하고 우열 관계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요 뚜렷하다는 건 불연속적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야. 불연속적 성질. 자, 그다음 넘어갈게. 먼저 다인자 유전은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돼. 그리고 유전적 영향보다 환경적 영향이 커. 그러니까 얘들은 후천적. 왜 눈동자 색깔이 다른지 왜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람은 빨간 파란색 아니야? 아니 꼭 그건 아니고 이건 단백질 그 만들어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 크더라. 그리고 형질이 아까 얘는 어땠어? 단순하고 우열 관계가 뚜렷했잖아, 그렇지? 얘들은 형질이 복잡한데 복잡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를 딱 가면 키가 175 아니면 168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지. 중간에 성질을 갖는 애들이 다 있지. 그지? 학교에 가도 키 작은 애도 몇 명 있지. 믿고 키 큰 애도 몇 명 있지만 중간인 애들이 제일 많잖아. 몸무게도 가벼운 애들도 있고 무거운 애들도 있는데 중간인 평균인 값이 제일 많잖아. 피부색도 엄청 하얀 애가 있고 엄청 까만 애가 있고 중간인 애들이 제일 많잖아.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를 보이는 거야. 키가 작은 애, 키가 큰 애, 뭐 가벼운 애, 무거운 애, 못생긴 애. 하얀 애, 까만 애 이런 식으로. 근데 단일인자는 뭐야?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혐알기가 되냐 안 되냐. 반만 된다 뭐 45도 된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보조개가 있냐 없냐. 뭐 보조개가 뭐 어떤 때는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갈랑 말랑 하고 이런 거 없다고. 들어갈랑 말랑. 아이씨 없다고. 하죠. 그다음 깃불은 이걸 깃불이라고 불러. 이게 붙었냐 떨어졌느냐. 왜 저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붙었어.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약간 부처님기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저는요? 이렇게 봐. 짱구예요. 당겨봐. 네? 아니 이렇게 이걸 이렇게 들어봐. 붙었어.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쌍꺼풀도 마찬가지야. 뭐 조금만 있다 많이 있다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있거나 없거나 속상이나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불연속적인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혀가 말린다 안 말린다. 뭐 보조개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글씨가 왜 저래? 이거 거꾸로 써가지고. 졸면서 쓰시. 아니야 거꾸로 뒤집어. 초딩이 쓴 거면 아이씨 뒤집어서 써서 왜 그래. 뒤집었었어요? 설명하면서 쓰느라고. 자, 그랬을 때
이 다인자 유전은요 항상 뭐만 보면 돼? 대문자. 대문자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 대문자 수. 알겠습니까? 대문자 수라는 게 뭐냐면 얘들은 대문자에 의해서 형질이 특징이 나타나거든.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기 이거 필요 없고. 좀 이따 계속 뭘 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단일인자와 다인자로 먼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단일인자 유전 안에는요. 첫 번째 상념색체 유전이 있고 두 번째 성념색체 유전으로 또 나눠집니다. 상념색체 유전이라는 건 대립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한다? 상념색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빈도 차이가 없어. 상념색체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염색체잖아.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에게 차이가 없어요. 이때 대표적인 게 미맹, 혐알기, 귓불모양, 보조개, 주근깨, 엄지 모양, 이마선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마선? 이마선이 이렇게 내려왔느냐 아니면 일자냐. 엄지 모양. 가운데 이렇게 내려온 사람 있잖아. M자? M자. 서예스. 어? 서예스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맞아요. 대머리 조용. 그 다음에 자 성념색체는요 유전자가 성념색체상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남녀 빈도 차이가 발생을 해. 만약에 그 유전 질환이 우성일 경우에는요 남자는 50%의 확률이야. 있다 없다 무조건 남자는 어쨌든. 근데 여자는 X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하나에만 있어도 작용하고 두 개에 있어도 작용을 하니까 66.6%. 그러니까 약 67%인 거고. 만약에 열성이면은 둘 다 있었을 때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33%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성일 때는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열성의 경우에는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정록생맹, 혈우병. 그래서 정록생맹, 혈우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염색체 상해, X염색체 상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염색체 유전은 두 개로 나눠 사실. 반성유전이 있고요. 발성유전 아니고 반성유전. 한성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반성유전은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게 반성유전이야. 그러니까 X염색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어. 다만 남녀에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한성유전은 Y염색체에 있는 거야. Y염색체. 그러니까 얘는 뭐에밖에 없어? 남자에밖에 없어. 대표적인 한성유전이 뭐냐면 귓속털 과다증. 코스털. 아니 귓속. 귀에서 털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좀 삐져나와. 삐죽삐죽. 우리 오빠. 아 진짜로? 진짜인데? 진짜로? 나이 먹으면 그런다 이제. 아니 그거 아니고 귀에서 이렇게 털이 바깥으로 삐져나와. 그래서 귀털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우와. 진짜 아빠 그러신다? 같은데? 그래? 그럼 너도 귀속털 과다증이야. 너도 나중에 이거 저기 해야 돼. 그쯤이야. 그리고 네가 낳는 아들도 똑같이. 왜냐면 Y염색체는 무조건 아들에게 전달이 되거든. 딸만 나겠다. 네가 어떻게 전해? 내가 지난번 얘기해줬지? 딸 낳는 방법? 그거 얘기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저. 어쩔. 자, 그다음 이따 얘기해줄게. 또 끄고. 자, 단일 대립 이 상념색체 유전 안에 단일 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어. 단일 대립 유전이라는 건 그냥 보통 우리가 대립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두 개야.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정도. 그래서 대부분 우열이 뚜렷하고 형질이 어떻더라? 단순하더라. 알겠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이 단일 대립 유전이고 복대립 유전이라는 건 유전자를 결정하는 종류가 세 개야.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우리가 두 개를 갖는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혈액형 같은 경우 ABO 혈액형 같은 경우는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A와 B와 O 세 개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복대립 유전이야. 그래서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A하고 B는 불분명하고 O형은 열성이더라. 자, 그거를 이 복대립 유전의 형질을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와 D라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가 세 개야. A, B, D. C로 안 써놓은 이유는 내 맘이야. 있어요 물론. 네? 싫었어요. 싫어.
C는 보통 잘 안 써. 왜요? 대문자랑 소문자가 같아서. 그래서 C 같은 거 잘 안 써. S도 안 써요? S도 거의 안 써. 그러니까 K도요? A, B, D, E, F, G, H, 뭐 T, 이는 왜요? E도 대문자랑 소문자랑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쓴다고. 쓴다고 안 쓴다고. T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있어? W라던가 뭐 이런 거 X라던가 아니면 C라던가 이런 건 잘 안 써. 근데 Y도 똑같지 않아요? Y는 다르잖아. 비슷하잖아요. 근데 Y는 보통 성념색체의 Y를 쓰니까 잘 안 써. X도 성념색체의 X를 쓰니까 잘 안 쓰고. 유전자로는 잘 안 쓴다는 거지. 자, 그럼 볼게요. 잘 보세요. A, B, D 세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세 개의 우열 관계가 A가 가장 우성, B가 중간 우성, C가 열성 이렇게 나타났다고 쳐보자고.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둘 다 A를 받는 경우, AB를 받는 경우, AD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고, BB와 BD를 받는 경우 있고, DD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선민아? 네. 집중 안 할래? 그러면 AA, AB, AD는 전부 다 A가 있기 때문에 얘는 A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BB와 BD는 B가 있기 때문에 B의 성질이, DD만 D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 A, B가 우열 관계가 똑같고 D가 열성인 경우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AA와 AD가 A고 BB와 BD는 B지만 AB는 AB의 형질을 둘 다 갖는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예. DD만 D가 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열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면 유전자의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아이고 씨.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나타나는 형질도 몇 가지? 세 가지야. 근데 불분명한 게 생기면 유전자의 종류는 세 가지지만 나타나는 형질은 네 가지. 그렇지. 유전자의 종류보다 형질의 가지수가 어떻더라 더 많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유전자가 세 가지지만 얘는 네 가지가 된다. 얘는 세 가지.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 유전자의 가지수만큼 형질의 가지수가 나타나. 만약에 네 개인데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 네 가지밖에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네 개인데 불분명하면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막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유전은 끝. 자, 그런데 끝이 아니지. 아니에요. 끝은 또 다른 시작.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가계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뭐라요? 가게도. 가계도 분석.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열 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열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열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거 뭡니까? 뭐야? 우성이야 열성이다. 그렇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어떤 형질이 우성이고 어떤 형질이 열성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열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한 형질을 갖는 부부에게서 없는 자손이 태어난 경우, 엄마도 아빠도 둘 다 라지 A인데 자녀가 A가 없어. 그럼 그 자녀가 뭐라고? 열성이라고. 정확한 표현이야. 뭐야?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식에게 나왔으니까 주워온 자식 같으면 실제로 주워왔다는 게 아니야. 부모에게 없는데 왜 나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주워왔나 보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열성이라는 얘기야. 실제 주워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자고.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식에게 나타났어? 그럼 이 자식은 주워온 자식이고 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주워왔다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 자식은 열성의 동형접합성이더라. 그런데 부모는 우성이고 뭐더라? 이형접합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경우처럼 부부가 똑같은 형질을 갖지 않을 수도 있잖냐. 그지? 그러면 부모가 우성의 순종을 가지면 우성의 순종이면 무조건 자식에게 무조건 라지 A는 무조건 가지. 그러면 그 자식은 모두 뭐가 된다? 우성이 나타난다. 부모가 열성의 순종을 가지면 자식은
상대방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우성이라면 이렇게 라지 A 스몰 A나 스몰 A 스몰 A가 나타날 수 있더라. 얘는 우성이고 얘는 열성이잖아, 그렇지? 서로 다른 형질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자,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열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이게 그러면 우열을 파악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그럼 얘는 성념색체 유전입니까? 상념색체 유전입니까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은 상념색체 유전을 못 찾습니다. 왜요? 못 찾아. 왜요? 성념색체 유전밖에 못 찾아. 왜요? 가계도 상 그래. 그러면 성념색체 유전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 성념색체 유전이 아니면 그냥 상념색체 유전인 거야. 알겠습니까? 당연하지. 성념색체 유전 아니면 당연히 상념색체 유전밖에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상념색체 유전을 판별하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는 뭐만? 성념색체 유전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안 되면 뭐더라? 상념색체구나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뭐를 찾았어? 우성 열성을 찾았잖아. 맞니? 네. 자, 형질이 우성인 경우를 먼저 볼게. 우성인 경우. 자, 우성이라는 건 X 프라임이 뭐보다? X보다 더 우성이다. 겉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할게. 요거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갈게. 아빠가 X 프라임 Y야. 맞니? 그러면 이 아빠의 이 아들에게는 Y가 가겠지. 맞아. 딸에게는 X 프라임이 무조건 가겠지. 왜요? 딸은 XX잖아. 아빠한테 X 하나, 엄마한테 X 하나 받잖아. 근데 아빠가 X 프라임이잖아. 그렇지? 그럼 뒤에 엄마가 뭐를 갖고 오던 얘는 아빠에 있는 유전 질환이 그대로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지. 그지? 그러니까 아빠가 유전병일 경우 요거를 좀 고칠까? 아예 지금 지워버리자. 요거를 지우고 얘도 뭐야?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따라하지 마. 다 지웠다. 됐지? 자, 그러니까 아빠가 X 프라임이면 요 X 프라임은 딸에게 무조건 간단 말이야. 그럼 딸은 엄마에게 뭘 받건 상관없이 아빠하고 똑같이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야. 됐지? 그다음 아들이 유전병인 경우 아들이 X 프라임은 누구한테 와? 무조건 엄마한테 온 거잖아. 그럼 엄마는 뭐를 갖고 있어? X 프라임 갖고 있지. 네. 그럼 엄마의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이 엄마는 무조건 유전병이지. 그러니까 이거야.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은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돼. 성념색체 유전이 되려면. 아들이 유전병이면 엄마는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돼. 그 가계도 상에서. 만약에 아빠가 유전병인데 딸이 유전병이 아니야. 이 형질이 우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걔는 성념색체 유전이 아닌 거야. 성념색체 유전이 되려면 아빠가 우성일 때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은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되는 거고 아들이 유전병이면 엄마는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안 돼. 안 되면 상념색체 유전이라는 거지. 성념색체가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유전은 성념색체 유전과 상념색체 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이 유전자가 성념색체상에 위치하느냐 상념색체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성념색체 유전이 되려면 성념색체 위치를 해야 된다고. 그게 되려면 우성일 때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은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들이 유전병이면 엄마가 무조건 유전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남자가 유전병이면 여자는 무조건 유전병인 거야. 오. 혈연 관계에서. 여기서 혈연 관계라는 건 부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부모와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남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모 자식. 아빠에 의해서 딸이, 아들에 의해서 엄마가. 즉 둘 다 남자로부터 여자의 유전병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유전병이면 여자는 무조건 유전병이라는 얘기지. 그럼 좀 쉽다. 우성일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 정우성, 어떻게 정사? 남자.
남자. 정우성 남자 잘생겼잖아. 여자를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지? 정우성이 죽는다 그러면 여자들 막 따라서 죽을 사람들 몇 명 있을겠지? 이런 것들. 정우성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다음 형질이 반대로 이번엔 열성인 경우야. 열성인 경우는 자 보세요. x보다 x 프라임이 더 어때? 약하다는 거지. 이게 열성이야. 맞니? 네. 그럼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엄마는 x 프라임이지. 열성이니까. 그지? 엄마가 x를 하나 갖고 있으면 엄마는 유전병이 아니야. 그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유전병 유전자라고. 이게 유전병 유전자고 얘가 정상이고 얘가 정상이고 얘가 유전병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이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어야지 유전병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x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가 x 프라임이면 아들은 무조건 x 프라임 y지. 왜? 아들의 x는 엄마한테 온 거니까. 맞지? X 프라임 X는요? x 프라임 x면 아들이 아니지. 딸이지. 네. 왜요? 아들은 x y여야 되잖아. 그럼 남자잖아. 아니 엄마가. 엄마가 x 프라임 x라고? 그럼 유전병이 아니지. 정상인 거지. 네. x가 정상이 더 강하니까. 그럼 x 프라임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x 프라임이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인 거야. 왜? 엄마의 x 염색체가 아들한테 무조건 가니까. 뭔 말인지 됐지? 반대로 딸이 유전병이면 얘가 x 프라임이면 하나는 무조건 어디서 온 거야? 아빠한테 온 거니까 아빠는 무조건 유전병이 되겠지. 이거는 뭐야?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거야. 반대로. 아까 우성은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라 그랬지. 열성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남자. 그러니까 열려. 열려 뭐요? 그 조선시대 그 저기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했던 며느리 열려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열려. 그러니까 정우성과 열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열려라 참기. 그래서 우성은 남자에서 여자, 열성은 여자에서 남자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고요. 또